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T 업종에 대한 비중입니다. IT 업종의 비중이 우리 시장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크다 보니까 사실 영향을 좀 주는데요. 많이 주는 편인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5%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는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엔저에 대한 부분의 수혜로 주로 IT 업종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좀 탑픽 종목을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IT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메가 트렌드의 구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메가 트렌드에 있는 것들이 이 반도체라든가 LCD라든가 이런 쪽은 아닙니다. LED 쪽은 아니고요. 큰 흐름에서는 보면은 IM이라서 인터넷, 모바일 관련된 것이 메가 트렌드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들이 인터넷, 모바일 쪽 관련된 것, 스마트폰 관련된 쪽이 여전히 메가 트렌드의 국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 관련된 업체를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어떤 장비 업체라든가 핸드셋 업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게 결국은 지금 조정받고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쪽의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을 보이더라도 기술적 조정으로 마무리하지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건전한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한다면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장비라든가 관련된 부품업체를 매수하신다면은 여전히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반도체는 단순히 기술 반등해서 좀 플러스 요인이고요. LCD나 LED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체를 보완하지만 여전히 IM 쪽으로 투자를 좀 압축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IT 업종 중에서도 좀 분야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IM 분야, 인터넷과 모바일, 이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탑픽 종목으로 선정됐으니까요.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주에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2013년 첫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연초부터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1월부터 이 금리 추세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 그다음에 다른 한에서는 너무 아주 작년에 많이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인하보다는요,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이 동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환율 방어를 해서 금리를 인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좀 그렇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인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 결정 영향력이 이렇게 좀 미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로는 환율 절상 속도를 좀 제어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는 금리 수단보다는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리를 활용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또 동결되는 개연성이 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하고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조합을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에도 시장에 논의는 되고 있지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결에 대한 재정 지출 관련돼서는 동결될 가능성이 좀 큰 거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세계적 경기가 불안하지만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썼기 때문에 1월부터 공격적으로 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이 미국도 경기 회복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동결도 여전히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보다는요 동결을 통해서 현재의 흐름 자체를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서 세계의 불안 심리가 동결에만 해도 여전히 감성이나 심리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는 좀 동결 쪽으로 갈 개연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가 불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는 동결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산년 1월도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네. 대표님, 올 한 해 투자하기 좋은 업종,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큰 흐름에서는 5가지 정도의 네. 업종을 좀 선택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본 것이 요새 날씨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추운 데는 너무 춥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또 더운 데는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도 막 해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좀 대세적인 흐름 자체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가 이상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가 미국의 재정 절벽 통해서 각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 기후 관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들이 보조금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정 상태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금 이런 이상하게 된 기후를 보면서 정부들의 호주머니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그러면 기후 관련된 주에 대해서 다시금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이제 기후 관련주라 보면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풍력이나 조력 쪽에서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후 관련된 주를 좀 계속해서 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IT인데요. IT에서 여전히 이 IM 분야, 인터넷 모바일 분야는 이 메가 트렌드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어서 이 IT 관련된 그 IM과 관련된 세부적 IM과 관련된 이 IT를 여전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각 국가들이 이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면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업종들이 이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자동차를 좀 제외한 운송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 쪽에 네. 하늘 쪽의 운송도 있고 바다 쪽의 운송 쪽 이런 쪽에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한진해운 쪽이겠죠. 네.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관련된 것이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각 국가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 기계 쪽의 섹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산업재에 좀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결국은 각 국가들이 지금 자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흥국가들이 살아난다면 이 자원의 소티지, 그러니까 부족 현상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요. 이 자원 관련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한 흐름장에서는 큰 흐름 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표주 업종 대표주로서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네. LG 상사라든가 뭐 SK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그 중소형주를 말씀드린다면은 이 LNG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이 동성홀딩스 자체 업체들이 좀 큰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2013년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가지 이슈와 또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 네. 종목과 업종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하루 이틀, 뭐 네. 오늘 내일 이 투자 그렇죠. 전략이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투자 유망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슈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월 8일 날.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10일입니다. 10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 네. 1월 처음으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요. 이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후해서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름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장주보다 업종 대표주보다는 금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소형주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월에 옵션 만기 좀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만기 관련해서는 이 베이시스가 한 3 가깝거든요. 3포인트 이상 가까워서 이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론 베이시스가 1.4, 5.5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접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매물이 출혈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수급 정도라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가운데서 다시금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투자 유망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 배수값 자체가 코스피가 코스닥에서 한 4배 정도 넘을 때 정점 먹어서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보면은 4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삼성전자가 막혀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만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흐름은 문제는 없을 거지만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시장 금주 시장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 돌면서 눈치 보는 양상이 좀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금주는 철저하게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5가지 이슈를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코스닥 우위에 시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과 이번 주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같이 제기되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인갑 대표와 함께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